네, 반갑습니다. GT입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해볼 건 우리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봤죠. 네,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값에 관련된 우리 부등식과 유사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부등식 파트에서 왜 어려움을 많이 느끼냐면, 판별식을 쓰는 과정에서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 부등호가 이 판별식이 쓰긴 썼는데 이게 양수를 썼는데 실제로는 판별식은 음수를 쓴다든지 뭔 말인지 모르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들만 좀 정리가 좀 잘 되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또 한 단락이 또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2차 부등식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2차 부등식이 뭐냐면 좌변이 미지수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는 게 2차 부등식이다.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큰 작자 그리고 사이값 이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다. 이쪽으로 벌리고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이 1을 그냥 우리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절대값은 x는 1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해놓고 그죠? 이 1 풀마 1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큰 것보다는 크고 큰 작자 이쪽으로 벌리고 있어요. 큰 작자 그래서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그냥 풀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죠? 이 친구는 사이값이니까 어떻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절대값 x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작은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얘는 사이값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값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좀 해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외워주시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부터 이제 할 건데 자 일단 원리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원리를 항상 수학은 똑같은 게 원리를 알고 이해를 됐으면 그 다음엔 이거를 빠르게 푸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수학은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실력 그러니까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것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오늘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암기 하는 것처럼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어렵잖아.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왜 x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양수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자 2차 방정식이죠. 그죠? 는 0이 붙었으니까 방정식인데 얘를 방정식에 2차 함수로 갖고 오면 이게 뭐냐면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차 함수는 주 교점. 그래서 교점이 알파랑 베타다. 그러면 저 친구가 아래로 볼록인 친구니까 왜냐면 양수잖아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알파, 이 친구가 베타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교점,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2차 함수의 세계에서는 교점이니까 맞죠? 그래서 자, 요 상황에서 자, 천천히 가볼게요. 요 상황에서 자, 왼쪽이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y는으로 붙이는 거예요. y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에도 y는을 붙이면 이 y는 0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x축이에요. 자, y는 0은 x축. y는 0은 x축이잖아요. 얘가 무슨 축? x축이다. 그래서 자, 이 함수가 왼쪽에 있는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똑같은 해를 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다시 왼쪽에 있는 친구는 2차 함수, 오른쪽은 x축.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똑같은 범위가 어디냐? 자, 그러면 천천히 자 2차 함수 얘고 x축 여기 있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범위잖아. 맞아요? 여기 위에 있는 범위니까 그때 x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작아야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타가 x라는 친구가 베타보다는 커야 돼요.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x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범위. 근데 이제 같아도 되니까 등호를 이렇게 붙이게 되겠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를 구하세요. 이 친구의 이걸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등호가 빠져있다 그러면 x는 등호가 빠져있는 채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등호가 빠져있는 채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거 지금 처음이라서 헷갈리는 건데 자 천천히 가볼게요. 다시 이번엔 이쪽 가볼게요. 이쪽 밑에 있는 친구.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 2차 함수죠. 여기 2차 함수 y는을 붙이면 2차 함수 y는 여기도 y는을 붙이면 x축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 뭐냐면 작거나 같다는 뜻은 밑에 있으라는 뜻이니까 2차 함수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을 때 그때 범위는 어디냐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와야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x라는 친구가 알파랑 베타 사이구나. 근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등호를 해주시면 되겠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해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만약에 여기 등호가 빠져 있으면 등호만 빼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았어. 괜찮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 친구 해를 다 쓰면 이 친구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베타보다 약간 요거 헷갈릴까봐 요걸로 하죠. 요걸로 하면 안 헷갈리게. 자, 여기 범위가 x는 알파보다 크고 사이값이었죠. 사이값. 그죠? 사이값. 그죠? 요 친구는 큰 작작이었죠. 큰 작작이었죠. 이게 완전 똑같은 게 뭐냐면 절대값 풀 때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 어떻게?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으면 큰 작작이었고 입을 반대쪽으로 벌리고 있으면 사이값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 친구 여기 이 사이값이 되는 또는 큰 작작이 되는 그 기준값이 어디냐면 요 근이야. 근. 요 교점. 근. 그래서 근에 해당되는 녀석이 원래 근에 해당되는 녀석이 요 값을 결정한다. 큰 작작과 사이 값을 결정하는 친구들이다. 절대값은 뭐였냐면 절대값은 그 해에서 우리가 그 친구를 유추했다면 여기는 요 근이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잘 보세요. 요 친구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친구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인수분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이쪽 안쪽이잖아. 안쪽은 사이값이잖아. 사이값. 그러니까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그냥 두 근을 쓰는 거야. 알파, 베타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사이값이잖아요. 그럼 사이값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사이값 써주면 끝. 요거 해를 구하세요 하면 요거 정답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쪽 바깥쪽인데 바깥쪽. 그럼 바깥쪽일 때 뭐냐면 큰 작작.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똑같이 베타가 더 크니까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값이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 해를 구하세요라는 친구가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요 사이값이니까 얘가 두 친구가 근이 되는 거. 근이 되는 거 찾으면 x는 1 또는 2니까 1 또는 2를 이렇게 쓰고 그건 사이값이잖아요. 사이값이니까 요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 오케이? 좋아. 또 해볼까? 이번에 여기도 바깥쪽이잖아. 바깥쪽. 그러면 이제 저기도 어떻게? 1을 쓰고 그 다음에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풀고 끝날 건데 천천히 가볼게요. 해를 이제 원래는 다 그려야 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번만 그려볼까? 이 친구 그래프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해볼게요. 제가 일단 이 친구를 2차 함수 우리가처럼 생각하면 얘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x-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1이랑 3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여기 1이고 여기 3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그래프가 x축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x축보다는 위에 있으라고 해서 위에 있는 범위 여기잖아요. 위에 있는 범위 여기. 그죠? 그럼 그때 x를 구하면 x는 1보다 작아야지.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클 때 요 범위를 갖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1, 3이 있으니까 일단 1, 3을 써. x 1, 3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큰 작작. 그래서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x가 작다. 이렇게 쓰시면 똑같잖아요, 해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가자. 마찬가지로 저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1, 3일 테니까 1, 3인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되면 사이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 3 사이값 이렇게 쓰시면 친구 정답. 해를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정답. 괜찮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3번은 이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이것도 그래프를 해석해도 돼요. 그래프를 해석해도 문제 풀리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이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음수잖아요. 이게 음수가 되면 사실은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음수로 풀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엄마야 죄송합니다. 음수로 되면 얘를 풀지 마시고 얘를 양수로 만드세요. 양수로 만들면 양변에 다 마이너스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한 다음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푸세요. 바꿔놓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인수분해 되면 2, 5 플러스니까 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5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큰큰 작작, 큰큰 작작. 그래서 x는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게 절대값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절대값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오늘 잘 될 거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